안녕하세요. 재미와 감동이 있는 품격 있는 방송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7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카테고리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만의 남다른 색깔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선 방송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셀프 뮤직입니다.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음악을 선곡만 하고 시청자께서 셀프로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물론 안 들으셔도 무방하지만 찾아 들으시면 하루 종일 그 음악이 머릿속에 입속에 맴도는 음악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든 코너입니다. 물론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시연해요입니다. 그동안 간간히 들려드리곤 했는데요. 한 편의 시를 듣고 의미를 되새기며 쉬어가는 시간을 위하여 만든 코너입니다. 유감독의 개인적인 소망은 전 국민 누구나 애창시 하나쯤은 외우고 있어서 분위기에 따라 한 번씩 읊어보는 겁니다. 소박하지만 어려운 소망이기도 하죠. 세 번째 코너는 본방송입니다. 미니픽션, 철학동화, 감성동화, 구상 전용 낭독관, 힐링극단 휴머니즘, 살아남은 자의 슬픔, 유감독의 브이로그, 낭독 코칭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랜덤으로 방송합니다. 개편된 방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주변과의 공유, 열렬한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셀프 뮤직은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산울림의 너의 의미입니다. 시를 원하는 당신에게 들려주는 시 한 편. 시원해요. 오늘 구상. 오늘도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혼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양들의 낙원 늑대벌판 한가운데 있다. 제6화 뚱뚱이 양과 홀쭉이 양. 한때의 양들 중에 서로 몹시 달라 보이는 양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놈은 삐쩍 마른 몸에 큰 눈이 겁이 많아 보였으며 위로 올라간 눈거리는 무척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놈은 잘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불안한 얼굴로 늘 주변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나무 뿌리도 뒤적여 살피고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피어올라도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조차 무심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놈은 제 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 하는 일에만 열중할 뿐 심지어 아기 양이 걸음마를 하다 넘어져도 절대 일으켜준다거나 곁눈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양은 눈이 처지고 살이 쪄 뒤룩뒤룩한 것이 큰 돼지만 하였습니다. 다른 양들은 이렇듯 뚜렷하게 대조적인 두 놈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한 놈이 세상의 종말을 걱정할 나치면 또 한 놈은 그건 그렇게 말하는 놈의 세상만 끝날 뿐이라고 되받았습니다. 그 두 놈은 모든 일에 너무도 반대였기에 서로를 경멸한 나머지 때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두 놈도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말을 했으니
그것은 서로 저놈이 없어야 세상은 비로소 평화로울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뚱뚱이 양은 푹신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마른 풀을 잔뜩 가져다 아주 두터운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이를 본 홀쭉이 양이 두려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거야? 수상해. 어쩌면 불길한 무엇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 홀쭉이 양은 건초 침대 속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나들이에서 돌아온 뚱뚱이 양이 무거운 몸을 건초 침대 위에 던지듯 부리더니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홀쭉이 양은 건초 더미 속에서 끽소리도 못한 채 그대로 숨이 막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뚱뚱이 양은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늘 수선스럽게 왔다 갔다 하던 홀쭉이 양이 없어졌다는 걸 안 것은 점심때도 훨씬 지나서였습니다. 어디선가 곧 부산을 떨며 나타날 것만 같은 홀쭉이 양이 몇 날이 지나도 보이지 않자 뚱뚱이 양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홀쭉이 양 말대로 불길한 무엇 때문이란 생각에 이르자 입맛도 사라지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푹신하기만 했던 건초 침대에선 이상하게도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뚱뚱이 양에게서도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양들은 모두 콧등살을 찌푸리며 그를 피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양들의 마을엔 뚱뚱이 양은 없어지고 홀쭉이 양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여기저기를 끊임없이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양들의 낙원 늑대벌판 한가운데 있다. 제7화 순백양.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난 양들로 녹색 평원은 차라리 눈밭이었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양들이 곳곳에서 쉰 목소리를 돋우며 위세를 부렸고 그 양을 중심으로 하나의 무리가 형성되었다. 고만고만한 놈들로 형성된 집단에서는 일단 목소리 큰 놈이 잘나 보였는지 곁에는 통통한 암놈, 늘씬한 암놈, 깊은 눈매 또는 오똑하고 윤기 있는 코의 암놈들이 모여들었고 그 꽁무니 또는 옆구리 주위로 턱끝이 뾰족한 놈, 뒤통수가 붉어진 놈, 이마가 붉어진 놈, 서늘한 눈웃음을 흘리며 입을 앙다문 놈 등 수컷들이 둘러섰다. 자칭 지도자 양이 외쳤다. 우리야말로 선택받은 양이요. 가장 깨끗한 순백의 양. 이것이 바로 징표요. 축복받은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있어. 그를 둘러싼 한 무리의 양들이 미친 듯 그 양을 연호했다. 순백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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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는 잠시 까무라친 암양도 있었는데 다른 수컷의 발굽이 털끝에라도 닿을 낮추면 소스라치게 일어나 다시 지도자 양을 더 큰 소리로 연호했다. 또 다른 한 무리의 양은 짙은 털빛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흰빛의 양은 깨끗한 양이지만 맹수의 눈에 잘 띄는 데다 약해 보이고 목욕을 자주 하는 통에 마실 물을 다 더럽혀 놓는 매우 이기적인 종족이라고 성토했다. 그의 말에 짙은 털빛을 가진 많은 양들이 그를 연호했다. 그 중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구변이 어눌하여 제대로 자기의 소견을 밝히지 못해 자책하는 어두운 얼굴을 한 양들도 제법 있었다. 그렇게 두 편으로 나뉜 양들이 동서로 갈라서니 한 무리는 서양, 또 한 무리는 동양이라 이름하였다. 다만 털빛이 희어멀겋거나 누룩게 하고 얼룩점이 있거나 애매한 색을 가진 양들만 이름 없이 우왕좌왕하였다. 너른 평원에서 하루 종일 들려오는 양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먼 곳의 맹수들은 귀를 고추 세우고